파이어족을 파이어하라 예.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파이어족은 뭐냐면은 저축하는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심축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져요. 노동자와 자본가를 겸업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했던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직장은 자그마한 35명 있는 직장인데 들어갔다가 이게 커져서 이렇게 됐고, 이래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뭐 좀 잡마켓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 가다가 가끔씩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자빠진 김에 잠이나 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또 이 직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많으신 그러니까 밥벌이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어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여 이제 조기 은퇴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나오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파이어족을 파이어하라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파이어족한테 제가 또 비난을 받을 만한 말을 했는데요. 파이어족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 FI, Financial Independence, 이거는 취하고, 그다음에 RE, Retire Early, 이것은 버려라 한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는데 제일 위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니까 리타이어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근데 있더라고요. 가슴 아파. 댓글 잘 안 보시는데 하필 아니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댓글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걸렸어. 근데 뭐 그 말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파이어족을 하려면 이제 자산을 축적하려면 딱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률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축의 기간을 얼마를 두느냐는 거거든요. 저축액, 그 다음에 저축의 기간, 그 다음에 저축한 자산의 수익률.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파이어족은 뭐냐면은 저축하는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저축액을 왕창 늘려야 되고요. 수익률을 왕창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축액을 왕창 늘리려면은 소비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못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야간 대학원도 가야 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못 할 거고, 가족과 더불어 어디 여행도 한번 가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려 할 거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당한 이제 손실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시장은 뭐 항상 공짜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대박을 추구하다가 쪽박을 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에서 45세에 퇴직하려다 75세까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축하는 기간도 적절하게 잡고, 그 다음에 저축액도 적절하게 잡고, 운용 수익률도 적절하게 잡고, 이렇게 하는 안정된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자기의 라이프 플래닝을 하는데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저축하는 기간을 줄여놓으면은 양쪽이 다 부담을 받습니다. 저축액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소비를 막 줄여야 돼. 보통 파이어족은 한 60%를 저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삶에서의 이제 경험적인 그렇죠. 부분들을 다 유보를 맞습니다. 시키는. 그 나중에 살고 보면은 자기가 했던 경험이라는 것이 제일 큰 행복도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나이가 70에 알프스산에 놀러 간 거하고요. 나이 30세 놀러 간 거하고 천양지차입니다. 내가 나중에 놀러 가지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이어족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쳤는데 그거보다 좀 안정된 모습으로 이 플래닝을 하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이제 저축을 드립니다.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이 기간 자체를 확 짧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심축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져요. 보십시오. 근로소득이 약해지면 저축액이 적어집니다. 저축액이 적어지면 자산 금액도 적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모든 게 다 이제 다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천에 있는 것은 근로소득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튼튼해야 내가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내가 근로소득이 튼튼하다면 막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이 약하다면 주식을 사기도 좀 두렵고 뭐 이렇거든요. 나는 원래 근로소득이 약한데 그런 게 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계속 또 내가 또 나한테 투자를 해서 이걸 자꾸 이제 올려가는 거죠. 올려가서 그래서 이 부분을 튼튼히 하는 것이 여하튼 제일 중요합니다. 눈덩이도 커야 눈덩이를 굴려야 이게 확 커지는데 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교육 투자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교육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사교육에 투자를 해도 그만큼 예. 못 돌려받는다고.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극장에서 누가 한 명 벌떡 섰습니다. 그래서 다 서버린 거죠. 다 안 보인다고 다 서서 보니까 네. 그런데 나는 안 해 해서 앉은 사람은 영화조차도 못 본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 구조가 이런 것이죠. 사회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수 없이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가 앉아서도 다 보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다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다 앉았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다 일어난 상황에서 나만 안 일어나고 있다면은 나만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현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하겠어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거로 쭉 연결될 때 이제 차이를 막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교육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나한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처럼 이제 하이테크 시대, 체인지가 빠른 시대, 이런 시대는 정말 정말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전 조선 시대인 분들은 뭐 평생 같은 기술 하나로 다 하는데 요즘은 계속 그걸 바꾸어 나가고 또 새로 배워야 되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실존적 조건이라고 보고 적응을 하는 수밖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이런 쪽으로 자기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 분야에서 계속 전문가가 되는 거냐. 전문가는 예를 들어 100m 달리는 세계 1등하고 그 다음에 2등하고가 받는 대우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해봐야 0.01초 뭐 이 차이를 가지고 그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되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자꾸 탑의 위치에 서기 있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그게 결국 제일 라이프 플래닝의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축적된 자산 젊은 사람들은 저는 꼭 제발 그냥 주식으로 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가 이제 근로소득을 튼튼히 하고 그다음 하나가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를 겸업하는 것이죠. 자본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기업의 지분을 사면은 자본가입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주주총회 가서 자기가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그냥 자본가가 아니라 글로벌한 주식을 갖는 글로벌한 자본가.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한 근로소득. 이 두 개를 그냥 딱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은퇴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보다도 집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나중에 노후에도 자기가 그렇게 써놓은 인적 자본이 있다면 노후에도 당연히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런 거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 있으면은 한 20년, 30년 후에는 하여튼 이제 자산이 축적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은퇴 준비는 자연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소득을 어쨌든 그러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아서는 예, 안 되는. 예. 네. 말은 쉽지만 이 예. 직장 생활을 오랜 기간 예, 해 나가는 게 정말 이제 만만치만은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이 예. 되셨잖아요. 예. 대표님의 직장 생활은 좀 어땠는지, 예.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예.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고요. 제일 처음 직장에 들어간 것이 이제 한국장기신용은행인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그때 월급을 진짜 많이 줬거든요. 제일 많이 준 곳입니다. 한국은행보다 더 들어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요. 그때 이제 종금사, 단자사라고 그랬거든요. 단자사, 그다음에 개발리서, 장기신용은행 이게 이제 3대 그 촉망받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때가 80년 후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요. 그 외환위기가 오자 제일 이 세 군데가 다 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다가 외환위기가 오자 망하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합병됐죠. 인수되었습니다. 그때 되게
아픔이 있으셨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어간 곳이 미래셋인데요. 그때 미래셋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미래셋이 직원이 한 35명인가 있었어요. 거의 그러면은 창립했던 때 창립은 97년 7월에 했었고요. 저는 99년 6월에 들어갔으니까 뻥튀기처럼 안 커졌을 테니까요. 아주 초창기.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규 직원만 하더라도 10,000명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 직장에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크게 된 것이고요. 처음 들어간 직장은 누구나 다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했던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직장은 그냥 자그마한 35명 있는 직장인데 들어갔다가 이게 커져서 이렇게 되고 한 것이니까. 이게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일단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저 성향 자체가 이제 좀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슬럼프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힘든 시기들이 또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많죠. 네. 예, 저는 외환위기 때도 이제 많이 겪었고요. 그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때는 뭐 처음에 제가 장은 경제연구소라고 갔다가 외환위기 맞고 맨 먼저 없어지고 은행으로 다시 돌아갔더만은 6개월 있다가 또 국민은행에 인수되고 거기 가서 또 6개월 있다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면서 저는 제가 뭐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외환위기라는 것 때문에 보면은 막 갑자기 직장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봤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슬럼프 뭐 이런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자빠진 김에 잠이나 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넘어지고 나서 사람이 내가 왜 넘어졌을까, 무슨 돌이 있었을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할까, 막 앉아서 별 고민을 다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 가다가 가끔씩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쿵 넘어지면 거기서 좀 쉬다가 또 일어나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려다 보면은 그게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 너무 이 말이 완전히 가슴에 촉촉히 스며드는데 근래 들었던 말 중에서 거의 제일 좌우명이 될 것 같은 자빠진 김에 잠이나 자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좀 속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때 에너지를 좀 축적을 하고 자빠졌다는 것은 이제 흐름이 너 좀 쉬어라. 이제 뭐 안 그러면 뭘 좀 축적을 해라. 다른 기회를 좀 엿봐라 하는 그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왜 자빠졌냐를 자꾸 막 그냥 다른 부분에서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그냥 이제 이 기회에 내가 뭘 할까 좀 쉬기도 하고 하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힘들거나 잘 안 될 때 그때 내가 앞으로 이제 엄청 잘 되려고 지금 이런가 보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말이에요. 좀 다르죠. 잘 될 거다 뭐 할 거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판단인데요. 예, 그거는 자기를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낙관적인 생각이 사람들이 의외로 쇼펜하우어 보십시오. 맨날 비관적이라 해도 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셨어요? 예. 80몇 살까지인가 그 당시로 살았거든.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본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낙관적이고요. 오히려 막 낙관적인 사람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빠졌으면 가만히 쉬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은 또 이거 썸네일로 뽑고 싶은데 괜찮을까? 4050이라고 해야 될까요? 40에서 50대 분들이 이제 인생 전환기로 좀 보셨던데 꼭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은 많아지고 지출도 많아지고 뭐 이런 때인데요. 60대부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반전을 이제 대비해서 저는 이제 제일 갖춰야 될 것이 물론 이제 뭐 돈을 준비하고 뭐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실용적으로 닥칠 문제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후를 플래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이후도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한 40년 정도는 최소한 이어지기 때문에요. 40대는 좀 빠르고요.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내가 60대 이후를 어떻게 플래닝을 할까 하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의 분들은 이제 자산이 막 축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좀 잘 운용할까, 잘 관리할까
그다음에 소득도 많아지고 지출도 많아지는데 소득과 지출 관리를 어떻게 잘할까 하는 것들. 그때가 40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예. 말씀을 진짜 해주셨는데 그- 회사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위에 작가지킴의 자미나자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우리 그럼 밥벌이원 분들께 예.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지 말고요. 이 상황도 중요합니다. 이건 대지니까요. 자기가 발을 짚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도 꼭 한번 쳐다보고 계십시오. 지금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한 10년 지나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지금 위에 보면은 50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지거든요. 의외로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전체 뭐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뿐만 아니라 전체 잡마켓에 있어서 모빌리티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10년 이 정도 이상만 지나면은 훨씬 다양한 오퍼튜니티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오퍼튜니티가 생길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 놓으면은 그때 가서 정말 갑자기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노래를 가수가 못 나오게 돼가지고 대타로 노래를 부르러 가서 막 뜬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앵커도 휴가 간 동안에 가가지고 대신했는데 막 확 떠버리는.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걸 갖추어 놨기 때문에 오퍼튜니티가 왔을 때 확 이제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딛고 있는 대지도 튼튼하지 못하고 미래도 뭔가 암울하게 보이고 이러는데요. 미래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뭐 좀 잡마켓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아까 인구 구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자기 아까 제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가끔 자빠지시면 좀 쉬시고 이러시고 나면은 좋은 오퍼튜니티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근로소득도 못 받고 이렇게 멈추기보다는 예. 좀 꾸준히 그래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얕은 잡마켓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것보다는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인적 자본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인적 자본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조금 자기가 직장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잡마켓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한 10년, 15년 있으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막 다 나가고 하면은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하튼 잡마켓에 일단 들어와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예.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예, 예. 좋은 기회로 아유,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